네, 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99회 시작합니다. 저는 문화예술 전문기자 커튼콜 김수현이고요. 휴가 간 이병희 아나운서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SBS 정책문화부 문화팀의 김경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경희 기자입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공동진행으로 이렇게 앉아서. 커튼콜 299회는 제68회 그래미 어워드 특집입니다. 올해 그래미에서는 K-팝 역사에 남을 장면이 나왔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골든이 K-팝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 밖에 이번 그래미 어워드 분석을 음악평론가 김도원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도환입니다. 와, 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알아서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미 어워드 생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없지만 있습니다. 영상도 네, 있나요? 라이브 스트림이 유튜브에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오전부터 4시간 동안 그래미 어워드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얘기하니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아직도 그래미 어워드가 안 끝난 네, 끝나지 않는 지금 시상식에 지금 갇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도 같이 네. 앉아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봤는데 그건 이제 공식 중계였고 네, 이제 중계를 뭔가 나름의 네. 중계를 하신 거죠. 보면서 네, 이제 네, 저희끼리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니까 한마디로 올해 그래미 어워즈를 표현한다면? 제가 그래미 어워드 사전에 서사와 현상의 대결이다 라고 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미가 중요시하는 서사를 중시해서 이제 네.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인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서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서사가 단순히 보수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보적인 형태로 나아갔다. 그것이 노미네이트 결과에서도 나왔고 오늘 수상 결과에서도 잘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그렇죠. 예, 네. 역시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상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K-팝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이 나왔고 드디어 그래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K-팝이. 네, 했습니다. 와. 네, 이것도 축하해야죠. 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골든이 수상한 부문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깁니다. 네. 골든이 수상한 부문이요. 정말 골든이 이번에 5개 부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네, 영상 매체를 위한 최고의 노래 이런 부문이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기도 했지만 그 나머지 5개 부문, 특히 본상 부문에 있었던 그 후보에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이 분야 자체는 그래미 어워드가 이제 프리미어라고 해서 유튜브로 그건 중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어느 부문에 대해서는 빠르게 후보 짚어주고 네. 이제 상을 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 곡에 참여했던 이제 더 블랙 레이블 프로듀서들이 나와서 상을 받는 굉장히 네. 뜻깊은 순간이 있었죠. 예.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것은 본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상은 사실 저는 골든이 좀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쾌차의 가브리엘라도 있었고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도 있었고 네. 그리고 헌트릭스의 골든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 분야에서는 골든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낮게 봤던 신시아 리버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그러니까요. Defying Defying Gravity가 Gravity. 수상을 했단 말이죠. 네. 약간 저도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송 오브 더 이어는 아쉬운 게 빌리 아일리시의 와일드 플라워가 네. 받았잖아요. 이것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벌써 말이 많나요? 예, 왜냐하면 물론 빌리 아일리시는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가 아티스트죠. 많고 네. 그 그래미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지만 이 노래가 이제 수록되어 있는 Hit Me Hard and Soft라는 앨범은 2024년에 나온 앨범이에요. 네. 그리고 이 노래 싱글 커트를 지난해 2월에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래가 2년 전에 나온 지금 노래인데 받을 수가 있나?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그래미가 이 Hit Me Hard and Soft 앨범과
Buzz of the Feather라는 노래를 이미 후보에 올린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난해 안 준 걸 올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송 오브 더 이어에서 한국 가수들이 상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준이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요. 그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Define Gravity 그 노래도 예, 2024년 그 10월에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아파트 노래도 2024년 말에 나와서 2025년 그래미에는 후보로 오르지 못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에 이미 후보로 올랐던 그런 노래를 다시 상을 준다. 이건 좀 네.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 힘미 하드 소프트는 2024년 5월에 출시된 앨범이고요. 네. 그리고 Define Gravity도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편파된 게 아니라 네. Define Gravity는 이미 뮤지컬 위키드의 정말 상징적인 맞아요. 이제 그렇죠. 넘버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신시아 에르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잘 소화를 했다인데 저는 그래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서 당연히 뭐 케이팝이 하나 받고 시작하겠지. 왜냐하면 이게 막 편향된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저는 시저와 켄드릭 라마의 34가 받았어도 이견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몇 년 전에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노래를 재해석했다는 이유로 이게 상을 수상을 그러게요. 했다. 그거 조금 네, 네, 많이 조금 약간 아쉬웠어요. 의아한 부분이긴 네.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상 받은 것부터 좀 그렇죠. 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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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네. 이게 어떤 상인지 그래미 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부문인지 네.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비주얼 미디어를 위해 위한, 만들어진 네. 작곡 이제 노래 중에 가장 좋은 곡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이게 그래미는 오스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스카는 주제가상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분야마다 좀 굉장히 다르게 이제 수상을 한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올해 스티븐 스필버그가 굉장히 조용하게 그래미상을 수상을 하면서 그래요? 이곳 라인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가트라고 그렇구나. 하면은 네. 에미, 네. 그래미, 오스카 그리고 마지막에 T가 토니. 토니. 그래서 네. 네 개의 부문을 수상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뮤직 포 존 윌리엄스라는 다큐멘터리 아. 이걸로 수상을 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가 꽤 많은데 그 네. 중에서 이제 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이게 그래 이게 K-pop 데몬 헌터스의 이제 헌트릭스가 부른 네, 네. 골든이 수상을 했죠. 저는 사실 뭐 이 상의 중요도를 떠나서 어쨌든 한국 프로듀서들이 여기 나와서 상을 받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언론사에서도 그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 K-pop 최초의 수상이다. 네. 네. 오늘 그 무대 아이디오 네, 아이디어 네, 그래서 프로듀서. 곽준규, 이유한, 남희동 어, PD하고 24 서정훈 그렇죠. PD가 함께 무대에 올라가서 이재 씨와 함께 네, 상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테디 PD에 대해서 자신의 스승이다. 그래서 이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수상 소감도 밝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네, 순간이긴 했습니다. 네. 그동안 K-팝이 계속 그래미에 도전한다. 뭐 드디어 후보에 올랐다. 이 얘기를 한 지가 정말 엄청 몇 년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이번엔 받을까? 받을까? 하면서 정말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처음 받았는데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벽이 K-팝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미가 너무 벽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조금은 달라진 상황인 거죠. 일단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큰 의미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상식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헌트릭스 멤버들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그리고 이재 씨 비춰주고. 네. 계속 비춰주고 네. 계속 샤라웃 해주고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K-팝이라는 장르가 단순히 뭐 배척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제 그냥 미국 음악 산업에서 당당한 하나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사실 그래미의 그런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올해 그래미 수상 결과는 정말 진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 자리에 K-팝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전 또 재밌게 본 게 이제 신인상 이제 후보들이 공연을 펼쳤잖아요. 네. 네, 네. 캣츠아이가 그래미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네. 굉장히 낯설고 신선하더라고요. 음. K-팝 걸그룹의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퍼포먼스를 난리라는 곡으로 오늘 했는데 네. 네. 정말 그래미 무대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도 씁쓸한 게 그 오프닝 무대도 로제와 로제와 브루노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아파트로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그래미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케이팝을 한껏 활용하고 그런 그리고 얘기가 정작 상을 안 예전부터 준다. 있었죠. 예. 예전부터 방탄소년단 네. 무대에 막 내세우고 하는데 결국 상은 안 준다 네. 이런 불만이 좀 있었죠. 예. 올해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게, 전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첫 공연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의미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시청률을 미끼로 삼아서 그렇죠. 좀 하려면 맨 마지막에 이제 후반부에. 배치를 네. 하는데, 오늘 맨 마지막 공연은 퍼렐 윌리엄스와 클립스의 공연이었고 로제와 브루노 마스 처음으로 공연을 했고 네. 베스트 뉴 아티스트 무대도 굉장히 좀 이른 시간 내에 했어요. 그래서 전 충분히 조명을 해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골든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 상을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쟁자가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디파인 그래피티가 너무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 영화도 사실 물론 이제 이 후보 기준에서 올해가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K-pop 데몬 헌터스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인 지금 그렇죠. 어떤 현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골든을 이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노래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서의 성적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노래를 따라갈 만한 이길 수 있는 노래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오브 더 이어에 받은 켄드릭 라마와 시저의 루서 정도가 골든의 인기에 진짜 넘는 미국 내에서는 인기거든요. 그래서 골든은 정말 압도적인 OST였다. 그리고 네. 그것이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져나간 사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사실 이겨낼 의지가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미 상이 굉장히 많은 부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상 부문과 그 나머지들 이렇게 있는데 그 이게 보니까 8번째 필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뭐 팝, 락 이런 그 라틴 아메리칸 음악 장르별 그 부문도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음성 그 매체를 위한 콘텐츠 그런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데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좀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주목받는 네. 장르로서 뭔가 수상을 했다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을 거예요. 네. 지금 이미 화제가 되고는 있죠. 네. 네. 화제가 되고는 있지만 좀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죠. 사실. 네. 그래서 그래미가 자꾸만 상업성보다는 음악성을 강조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건가요? 그런데 그래미 어워드가 이제 과거에는 비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네. 투표 결과가 곧이곧대로 이제 수상으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큰 내부의 고발과 논란을 거치고 나서 이 시스템이 바뀌었고 네. 지금은 레코딩 아카데미 13,000여 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투표하는 결과가 곧이곧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상업성이나 막 대중성 이렇게 좀 하나로 묶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13,000명을 하나로 통일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물론 뭐 물 밑에서는 우리 레이블의 아티스트를 그래미 후보로 그리고 이제 트로피를 안기고자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올해 송 오브 더 이어를 빌리 아일리시의 와일드 플라워가 받은 것이고, 네. 네, 물론 이 노래도 상업적으로 성과를 거둔 곡이고 굉장히 저는 작품성 뛰어난 곡이라 생각하는데 네. 정말 상업성과 대중성을 생각했다면 다른 선택지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번 그래미에서 이 본상을 받은 그 배드버니가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상식에서도 보면 그 뭐 사회자나 아니면은 그 상을 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드버니의 수상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스페인어로만 된 앨범이 그래미 역사상 상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뭐 우리가 기억하는 글로리아 에스테판이나 산타나 이런 아티스트들도 노래로 이제 상을 받을 때 노래 가사는 다 영어 가사가 영어였어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00% 외국의 언어로 된 앨범이 상을 수상했다. 그것도 미국 시상식에서. 이 라틴 네. 그래미가 아니거든요. 네. 이 점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래미 어워드의 가장 큰 화두는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이민 단속국의 네. 좀 폭력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항하는 네. 메시지였거든요. 네. 배드버니의 이번 앨범 이제 데뷔티라는 마스보토스라고 읽는데 이 앨범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배드버니의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라틴계 이민자들을 끌어안는 정말 라틴 음악의 축제 같은 하나의 앨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배드버니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봤던 게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뮤지카 라티나 어르바나라는 네. 분야가 네. 있는데 거기서 그 분야에선 배드버니가 상을 못 받으면 정말 이것도 네. 논란이 되는 분야였는데 네. 그렇게 굳이 그 분야를 이제 프라임 타임에 배치를 해서 음. 배드버니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네. 여기서부터 올해 배드버니가 미국 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슈퍼볼 하프타임 쇼 그렇죠. 하잖아요. 아, 네. 네. 정말 네. 배드버니는 오늘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게 그래서- 아까 스페인어 제목을 아주 잘 발음하시더라고요. 연습했습니다. 네. 네, 감탄했습니다. 사진을 네. 좀 더 찍을 걸 그랬어 네. 라는 네. 그런 제목의 그렇더라고요. 앨범 제목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앨범은 참 재미있는 게 단편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있는데요. 푸에르토리코의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 네.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푸에르토리코 하면 이제 개구리가 또 있는데 그 개구리를 요정처럼 해가지고 그 요정이랑 같이 살아요. 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푸에르토리코가 너무 많이 변해서 그 동네에 가서 주문도 잘 못하고 막 앱으로 찍으라 그래요. 아, 그렇죠. 네. 전통 음식이 미국 패스트푸드화가 돼서 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음. 아쉬움을 느끼는 단편 영화인데요. 네. 이 앨범도 사진을 좀 더 찍어둘 걸이라는 것이 결국 그 미국 내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지역과 이런 것들이 참 계속 사라져간다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오늘 그래미 어워드에도 나와서 푸에르토리코에서 공연과 연계한 레지던스 사업을 해서 정말 고국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래서 배드버니의 이번 수상이 커뮤니티에선 완전 축제 현장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게 올해 앨범 그러니까 대상격에 해당하는 그 부문에 수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그래미상 관련해서 뭐 할 때마다 항상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여쭤보고 넘어가는 게 올해 앨범이 있고 올해 레코드가 있고 올해 노래가 있고 네. 도대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매년 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매번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규정집을 읽어봅니다. 네, 네.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앨범의 완성도를 논하는 이제 자리고 아티스트가 나와서 대표로 수상을 하죠. 네, 네. 레코드 오브 더 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을 받은 캔드릭 라마와 시저의 루서라는 이제 한 수상 곡 현장을 있죠. 보시면 네, 그 네. 노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제 올라와서 축하를 그쵸.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곡에 참여한 카마시 워싱턴이라는 아티스트 그리고 사운드웨이브라는 프로듀서, 잭 앤토노프라는 프로듀서 모두 올라와서 다 같이 이제 네. 공로를 받았고 이제 송 오브 더 이어 올해 그죠. 빌리 아일리시의 네. 와일드 네, 플라워가 와일드 플라워. 받았는데 네. 이 노래를 쓴 작곡가와 작사가는 송라이터는 빌리 아일리시와 아일리시하고 그리고 오빠 오빠. 피니어스. 네. 그래서 작사 작곡 이제 송라이팅에 관여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올해의 노래 부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레코드 오브 더 이어 거기에 보면은 아예 그 믹싱 작업을 하신 분 그리고 마스터링 그렇죠. 엔지니어까지 다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정말 이 곡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더라고요. 네, 정말 곡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는지를 이미 미국 산업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그런 팀 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잘 조화롭게 구축이 되었느냐 이게 네. 바로 레코드 오브 더 이어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앨범하고 레코드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쓸 때가 많아서 그래서 좀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여기서의 올해의 레코드는 그 한 곡에 관여한 사람들에 네, 대한 수상을 그러니까 시상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네. 사실 한국 이 K-팝이 여러 올해 앨범은 아니지만 올해 노래 부문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올해 레코드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노미네이트된 부문은 많은데 네. 한번 그거를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고 뭐 이런 얘기 아까도 잠깐 했지만 네. 한번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 한국 K-팝들이 네. 올라갔던 그 부문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조금
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골든이 지금 5개 부문에 올라가 있었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다른 분들이 누가 가져갔을까? 네. 네. 일단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서는 신시어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그쵸, 아까 디파인 말씀하신 그래비티가 디파인 수상을 그래비티. 했고요. 예. 송 오브 더 이어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네. 빌리 아일리시의 와일드 와일드 플라워가 플라워가 받았고, 상을 네. 받았고 헌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송 오브 더 이어의 사실 마지막 이제 기회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쉽게 무산이 된 맞아요. 케이스예요. 네. 레코드 오브 더 이어와 그리고 올해 송 오브 더 이어 그리고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여기에는 이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그죠. 아파트가 또 노미네이트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했던 기대를 것 했는데, 같아요. 예. 저는 레코드 오브 더 이어는 사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올해 이제 베스트 송라이터 부문도 있거든요, 그래미에. 네, 근데 네. 여기서 상을 타신 분이 로제 아파트 참여하신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분도 상을 받았고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공연을 2번이나 하네. 맞아요. 올해 공연 2번이나 했거든요. 네. 네. 이 그래미 어워드가 그렇게 특정 아티스트 2번이나 공연시켜 주는 것은 그러니까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켄드릭 라마와 시저의 시저. 루서가 네. 어쨌든 이 부문을 받았고 그리고 켄드릭 라마 시저는 이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2연패를 했습니다. 켄드릭 라마가. 네, 작년에도. 네. 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시저는 올해 첫 이제 네. 제너럴 필드 수상. 그리고 뭐 켄드릭 라마의 올해 덕을 본 아티스트가 꽤 있는데 네. 그 마지막에 공연했던 클립스도 네. 켄드릭 라마와 함께한 노래로 이제 랩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레이디 가가가 이제 축하 무대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레이디 가가도 저는 많이 받았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네. 레이디 가가의 수상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레이디 가가가 사실 송 오브 더 이어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송 오브 더 이어는 전통적으로 좀 뭔가 우리의 예상을 깨는 작품들이 꼭 받아요. 2023년에 모니레이트가 상을 받았을 때도 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리 아일리시는 사실 이게 너무 2년 전에 나온 거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전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네. 받고 가가가 감동하는 모습을 기대를 했지만 네. 가가가 그래도 올해 완전 무관 아닙니다. 베스트 팝 보컬 부문도 수상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레이디 가가는 또 올해 굉장히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줬거든요. 네. 아브라카다브라의 그 폭력적인 카메라 구도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개인으로는 좀 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그 중계하는 거 보니까 뭐 이 트로피가 몇 개나 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 레코드에는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상을 다 그래도 하나씩 다 주겠죠. 그래미 끝나고 나오면서 또 네. 이제 들어갈 때도 레드카펫 하지만 나올 네, 때도 네. 이제 기념사진 찍거든요. 그죠. 근데 네. 보면 이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수상이 되죠. 네. 그러면 미리 넉넉하게 다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나 보다. 그죠? 이게 98개 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하나씩만 줘도 한 부문당 하나씩만 줘도 네. 거의 100개 트로피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뭐 예를 들면 가스펠 분야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스포큰 워드 부문도 있고 네. 그래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그러니까요. 분야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가 상 그렇죠.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서 좀 들어봤어요. 그 조금씩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달라이라마의 음성이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맞아요. 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명상적인 음악이 깔리고 이런 오디오북 부문에서 네,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심지어 사실 이런 그래미가 부문도 많은데 각 분야마다 이제 후보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네. 5명 정도로 이제 후보가 압축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각 부문당 굉장히 8 많더라고요. 이제 8 후보가 있어요. 네.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그래미를 아까 말씀하신 서사와 현상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올해 앨범을 탄 배드버니는 네. 뭔가요? 그거는 배드버니는 네. 서사와 현상의 결합입니다. 결합이에요. 네. 아, 서사는 배드버니가 이미 전 그렇죠. 세계를 네. 석권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네. 이 데비티라는 마스포토스도 지난해에 스트리밍 이제 전 세계 스트리밍 1위 앨범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스트리밍 가장 많이 되는 아티스트 3위가 배드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슈퍼볼 하프타임 쇼까지 나왔다는 건 그러면 미국 내에서 대단한- 영향력은 그렇죠. 이미 끝났죠. 네. 근데 유일하게 없는 게 이제 그래미 트로피였고. 그런데 배드버니가 현상적으로도 지난해 그런 이민자 커뮤니티를 네. 따뜻하게 끌어안는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미국 그러게요. 내에서 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레드카펫 같은 경우도 그 아이스에 반대하는 맞아요. 이제 그 아이스 배지를 달고 네.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캐롤킹 네. 선생님이 그 맞아요. 배지 들고 네. 나와서 네, 네. 참 네. 재밌었던 맞아요.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배드버니는 참 한국에서는 참 이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라틴 커뮤니티의 어떤 대한 이해나 그렇죠.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영화가 갑자기 수리남 생각이 나는데 네. 거기서 황정민 씨가 푸에르토리코 미국 땅이야 막 이런 얘기 아. 그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맞아. 우리에게는 네.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배드버니가 참 하지만 그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꼭 저는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정말 두드러진 그 장면이 배드버니의 올해 앨범 수상이고 또 다른 거는 올해 뭔가 특징이 이건 조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수상 결과도 수상 결과인데 네. 저는 트리비트 아. 트리비트 무대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해 정말 음악계의 거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죠. 오지 오스본 그리고 디안젤로 이런 아티스트들 그리고 로베르타 플렉 같은 네. 전설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지 오스본 트리뷰트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컬 포스트 말론이 담당을 네, 하고 네. 기타를 치신 분이 슬래시 건센로지스 그리고 그리고 완전 뭐 더프 맥케이건 그리고 네. 레드 칠리 페퍼스의 체드 스미스 그리고 네. 또 그 기타로 참여하신 분이 앤드루 와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그 메이햄 앨범의 또 네. 프로듀서이자 네. 그리고 지난해 엘튼 존 브랜디 칼라일의 앨범도 프로듀싱한 굉장히 실력가요. 저는 이분이 왜 올해 후보 이름이 없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이 꾸민 무대도 멋있었고 하지만 그 반대에서 디안젤로를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블랙 뮤직의 전설들 네. 뭐 네. 샤카 칸, 존 네. 레전드 그리고 로린 힐 네. 로린 힐이 또 와이클래프 잔과 과거에 푸지스라는 이제 힙합 그룹을 했는데 네. Killing Me Softly 이 네. 노래를 그 로버타 플락 원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또 오랜만에 후배 뮤지션들과 함께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참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네. 네. 참 그러네요. 그런 헌정 무대도 맞습니다. 네. 전 그래미의 꽃은 헌정 헌정 무대라고 무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공로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음. 우리 아까 시아가 받은 네, 그 시어 선생님이 재밌는 게 그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이제 시상을 네. 하셨는데 시상하러 나왔는데 그 루서 밴더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까 좀 이상하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캔들 그라마와 시저의 루서인데 네. 막 얘기를 하더니 막 루서 네. 밴드로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뭐지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음악했다는 네. 거야?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수상 소감 얘기하면서 루서 밴드로스 정말 대단하신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네. 네. 정말 재미있는 광경이었고 근데 네. 시어 선생님도 와 올해 여든이신데 그러니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냥 겉으로 봐서는 전혀 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는데 네. 근데 아까 그 시상하러 발표하러 나오셨다가 그냥 공부상만 거. 받고 맞아요. 가시는 거 네, 보고 네. 나이가 좀 드셨구나 네.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일부러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루서 밴드로스를 그러니까요. 부르시고 네. 근데 참 재미있는 풍경이었고 전 네. 캔들 라마와 시저의 루서가 상을 받은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레코딩 아카데미 얘기하는데 뭐 보수적이다, 뭐 너무 뭐 중년의 남성 위주의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바뀐 거가 정말 명백하게 이번 수상 결과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볼만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전체적으로 그래미가 최근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욘세, 캔들 라마, 제플로니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네. 올해는 또
캔드릭 라마 상을 받았죠. 그리고 네. 송 오브 더 이어의 빌리 아일리시, 그리고 레코드 오브 더 이어의 이제 캔드릭 라마 받았고, 베스트 뉴 아티스트는 올리비아 딘이 받았고요. 아, 네. 그리고 앨범 오브 더 이어 배드 버니. 그래서 음. 빌리 아일리시를 제외하면 사실 백인 아티스트는 그러네요. 없고, 네. 그리고 빌리 네. 아일리시도 굉장히 진보적인 의제를 네. 던지는 아티스트로 네.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수상 소감도 그래서 맞아요. 정말 이런 네.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빌리 아일리시는 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빌리 아일리시는 LA에 또 토박이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런 지난해 또 대규모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처음에 수상 소감 말할 때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네. 또 사랑을 음. 받았죠. 네. 네. 아, 네. 그 투표 인단이 한 15,000명 정도 네, 된다고 13,000에서 예, 15,000.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뭐 인종이나 아니면 성별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뭐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뭐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히스패닉 계열도 많이 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성별에서도 그렇게 제한을 두려고 하지 않고 흑인 아티스트, 흑인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블랙 커뮤니티의 비중이 히스패닉 비중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네. 당연한 게 이제 미국 이제 산업의 팝 산업, 대중음악 산업의 네. 역사를 봤을 네. 때 그렇죠. 블랙 뮤직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안 계열도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노력을 레코딩 아카데미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네. 있고 그 결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진보적인 그래미 어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네. 뭐 배드버니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은 스페인어로 된 앨범이 어떻게 상을 받아. 네. 그래서 배드버니가 받은 게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선례가 생겨야 그렇죠. 나중에 케이팝 저도 지금 앨범도 그 생각을 딱 했어요. 네. 100% 한국어로 된 앨범이 상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케이팝이 빌보드, 그래미 어워드 다 도전이에요. 네. 진출이고 도전과 진출은 경쟁이고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영어 가사로 다 붙여야 되고 뭐 퍼포먼스를 미국 문화 정서에 맞게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배드버니의 수상 결과가 전 K-팝의 세계의 네. 음악을 만드는 분들, 음. 특히 우리에게는 아주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K-팝의 공식을 그대로 따랐다 이런 평가들을 막 하시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그 K-팝의 공식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팝의 공식이라는 것이 네. 정말 기승전결이 뚜렷한 어쨌든 일렉트로닉 기반의 그쵸. 네. 팝인 건데, 네. 최근에 케이팝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그런 대중적인 멜로디 구조로만 가지 않아요. 장르색을 굉장히 가져가는 곡들도 많죠. 네. 예를 들면 로제와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캐치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전위적인 하이퍼 팝 사운드를 네. 하고.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좋아했던 것은 이 노래가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2000년대, 2010년대의 그런 케이팝, K-팝, 네. 정말 그 막 미국 진출 막 이런 얘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맞습니다. 시절에 네. 노래들과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생각을 했던 네.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골든과 비슷하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아이브의 IM이에요. 맞아요. 네. 박자도 비슷하고 네, 정말 비슷해요. 비행기 위에서 네, 찍은 네, 앨범 네. 커버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 가사도 케이팝의 해외에서 사실 보는 가장 큰 시선은 정말 진취적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가사가. 우리는 간다, 네, 네. 한다, 네. 그리고 널 정말 사랑해, 두려움 없이. 음,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비속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 맞습니다. 부분도 네. 케이팝의 굉장히 신선한 점이란 말이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헌트릭스가 또 굉장히 또 한국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렇죠. 무속의 기운을 받아 그 맞습니다. 악령들을 네. 퇴치하는 네. 이런 점들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캣츠아이도 뭐 창을 타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처음에 K-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이런 해외에서 만들어진 한국인이 한 명 있긴 하지만 한국계가 근데 다
다 외국인들이 멤버이고 이런 것도 거기다 영어로 노래를 그렇죠. 하고 영어로 하고 라틴팝 그렇죠. 장르고. 라틴팝하고 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케이팝이야라는 얘기가 사실 예전 같으면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좀 바뀌었나 봐요. 그죠? 예. 지금도 케이팝이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그죠. 많으시죠. 예. 네. 예. 케이팝 캐치아이가 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은 케이팝의 용어의 정의를 좀 확장했다, 넓혔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 그래미 시상식에서 캐치아이가 무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미에서의 무대가 아니었고 네. 굉장히 딱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팝 케이팝. 연말 무대 같은 느낌이. 네. 그래미에서 우리 한국의 연말 음악상 무대를- 연말 무대. 네. 네. 그럼 동선이나 막 무대에서 네. 기존 노래를 리믹스해서 음.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거의 같이 보던 그 어떤 관계자분은 이거 서커스 아니냐. 네. 가요대전이었군요. 네. 가요대전. 네. 그래서 캐치아이는 정말 케이팝의 공식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 자본으로 만든 거죠. 네. 해외에서 합작으로. 네, 해외 아티스트들과 함께 만들어서 진출을 했을 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여준 사례거든요. 네. 이런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례가 K-팝 뭐 그래미 어워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상식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그게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2021년부터 방탄소년단이 3번이나 그래미에서 네. 무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캐치아이 무대하고 좀 달랐나요? 사실 뭐 그것도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하지만 첫 번째로 일단은 그 팬데믹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좀 네. 녹화 개념으로 네. 해서 네. 무대를 굉장히 좀 크게 막 빌딩 위에서 노래하고 음.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 좀 차이가 있었고 캐차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멤버 전원이 이제 물론 한 분 빼고 이제 외국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이 난리란 노래를 선곡한 것도 전 재밌었거든요. 네. 전 가브리엘라를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후보곡이었으니까. 네, 근데 아주 그냥 과감하게 음, 그 노래 원곡 가사는 욕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정말 요즘 이제 SNS 많이 하는 세대들 사이에서 브레인 러시다, 그러니까 뇌가 썩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정서를 잘 담아낸 노래가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같은 노래와는 좀 괴가 다르죠. 다른. 왜냐 순한 맛이 아니고 네. 좀 더 이제 미국 맛이었네요. BTS는 예를 들면은 진짜 그 매운맛을 한국인의 매운맛으로 사실 성공한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마일드하게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다이너마이트와 버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캐쳐의 난리는 그 약간 미국 분들이 하시는데 김치를 먹어봤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젓갈 맛이 너무 세고 비유가 아주 찰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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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원래 K-팝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가사가 굉장히 건전하고, 네. 예, 뭐 어른들이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K-팝이 해외에서 특히 청소년들 뭐 이런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게 부모들이 너무 같이 좋아하고 네. 안심하고 같이 네, 들을 네. 수 있는 음악이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K-팝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확대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K-팝이 부모님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미국 팝스타들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네. 모범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정말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줄 네. 수가 없죠. 물론 맞아요. 그게 예술이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너무나도 착한 음악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과거에 이미 좀 뭐 백스트리트 보이스와 엔싱크 이런 시절에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이 봐도 굉장히 좀 건전하고 뭔가 좋아하기 네. 좋은 요소들이 많은 그룹인데다가 네.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네. 보이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고 네. 사실 지금은 팝스타들이 그래서 좀 K-팝의 약간 이게 순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약간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해외에서도요. 예를 들면 저스틴 비버가 네. 엄청난 악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시상식에 나온 것을 보니까 헤일리 비버와 함께 네. 그 아내와 함께 굉장히 아주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리고 물론 갑자기 무대에서는 좀 상의 탈의하고 나오길래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도 지금 정말 아리아나 그란데가 전성기 때도 논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사랑스러운 이미지죠. 네 맞습니다. 정말 네. 건전한 이미지가 네.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K-팝이 해외 팝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게 있다면은 팬덤을 어떻게 맞습니다. 조직하고 관리해야 네. 되는지에 네. 대한 어떤 그 태도와 정서를 함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당연히 팬덤이 있었고 머천다이즈 팔고 이런 전문적인 비즈니스는 있었죠. 네. 근데 정서는 없었어요. 아. 그걸 이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외에 이제 퍼트린 아티스트가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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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뭐 I love you fans가 아니라 I love you my fandom 네.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거죠. 레디 가 레디가가는 몬스터스. 그렇죠. 네. 그 팬덤 이름 부르는 게 그러니까 K-팝 그 아이돌 그룹이 좀 많이 유행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과거에도 있긴 있었죠. 네. 비틀 매니아도 있었고. 아, 그런데 그랬죠. 네. 비틀스가 그들의 팬들을 비틀 매니아라고 지칭하면서 그렇죠. Thank you 비틀 매니아스 막 이렇게 그렇진 하진 않았죠.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캣차이 같은 경우는 팬덤 이름이 아이콘스, 아이콘스 땡큐 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아마 뭐 팝 아티스트들도 이제 새로 이제 성장하는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그런 것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뭐 특히 사브리나 카펜터나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네. 테일러 스위프트로부터 정말 영향을 받아 아티스트들은 그런 정서를 정말 네. 숨기지 않고 더 많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 팬덤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아주 전략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게 네, 인공지능이 네. 또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번 그래미 결과가 뭐 K-팝 역사에 혹은 전 세계 음악 시장에 좀 어떤 파장,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미국의 시상식이긴 하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음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상식이니까. 네. 일단 라틴의 음악, 뭐 푸에르토리코와 뭐 콜롬비아 네.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정말 전 세계에 인기 있는 이 음악이 단순히 라틴권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서 주류 음악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배드버니의 네. 앨범 오브 더 이어 수상이고요. 네. 그리고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켄드릭 라마와 시저의 루서라는 노래가 상을 받았는데 루서는 지난해에 정말 대적할 자가 거의 없는 거의 헌트릭스의 골든 아니면 대적할 자가 없는 슈퍼 히트곡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노래는 힙합 R&B 계열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미가 항상 힙합과 R&B에 좀 인색했던 것이 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면서 역시 그 예술성과 상업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이제 백인 음악만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거듭해서 증명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의 노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켄드릭 라마 약간 오늘 상 받으러 나왔는데 너무 점잖은 태도와 네. 말투로 이야기를 하길래 네. 지난해는 정말 막 그 경쟁 래퍼인 드레이크를 정말 피가 말리도록 그 비난을 하는 노래로 사실 상을 받았잖아요. 참 그런 것도 인상 깊었고 그리고 노미네이트의 다양성은 확실히 늘어났다. 아, 네. 이제는 네. K-팝 곡이 이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가 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겠죠. 그런데 그 도전하는 방식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네. 네.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예를 들면 K-팝 데몬 헌터스가 나왔으니까 OST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 로제는 애틀랜틱 레코드에서 자기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브루노 마스라는 슈퍼스타와 또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이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BTS가 다이너마이트 버터처럼 한국 노래인데 이걸 영어 싱글로 발매하는 방식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K-팝 앨범이 사실 K-팝은 좀 특징이 국적의 개념이 많이 최근에 희석이 그런 되면서 것 같아요. 네. 배드버니 같은 앨범이 과연 K-팝에서 등장할 수 있을까를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고유의 정서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BTS의 이번 앨범이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것이 뒤늦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사실 이런 흐름이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럴 수도. 그렇진 네. 않겠지만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네. 이렇게 맞물렸는데 사실 그 K-팝의
이번에 그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도 사실 영어가 주로 나오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한국어 가사들이 굉장히 한국의 그 K-팝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싹싹 들어가면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리키 마틴의 리빈 라 비다 로카 맞습니다. 예. 이것도 네. 후렴만 네, 리빈 라 네. 비다 로카인데 아주 이국적인 노래로 네.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네.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 같은 경우는 한국어 가사가 더 많죠. 그렇죠. 네. 예. 굉장히 그들에게 낯설게 다가왔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연속으로 빌보드에서 막 10주 연속 1위를 하고 정말 비연속 1위 네. 히트한 노래니까 참 그 파급력이 대단했다라고밖에 볼 수 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앞으로는 한국어 가사가 대부분인 걸로도 뭔가 더 큰 상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네. 예, 바탕이 네,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제 미국 시상식이니까 레코딩 아카데미의 그 회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어필할 것이냐 아. 그리고 이 앨범이 그래미에서 입후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문법에 그 시장의 음, 문법에 맞게 가공해서 내보내는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히 뭐 음악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음악을 번역하는 통역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아티스트들이 뭐 작업을 할 때 나는 그래미상을 목표로 이걸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거는 아니지만 예, 그게 주 목표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뭐 K-팝이라면 특히 더 그럴 필요가 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가해지는 비판이 K-팝이 너무 막 좀 전략적인 곡만 나온다는 비판도 예, 있어요. 그래서 또 재미 없어졌다 이런 예.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뭐 사실 모든 대중음악의 노래는 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오는 노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케팅과 뭐 네. 그리고 뭐 시상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나 시상식에 만약에 입후보를 하고 싶다면 어떤 콘셉트를 짤 것이고 그런 모든 총체적인 과정이 어쨌든 계속해서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캐츠아이나 K-pop 데몬 헌터스 골든 그리고 로제 브루노 마스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한 장르, 그 형식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래미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미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그래미 어워드가 단순히 과거처럼 그런 컨트리나 록 중심의 네. 시상식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 시상식의 권위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올해 배드버니가 앨범 상을 받는 걸 보고 그래미의 권위가 갑자기 살아나는. 저 솔 오브 더 이어 때 사실 완전 바닥까지 갔거든요. 네. 이게 뭐지? 네. 참 그래미는 그래미인가?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배드버니가 상을 받길래 역시 그래미 어워드 역시 권위 있는 상이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흥미로운 음악들은 사실 네. 그런 팝이라는 단어로 지칭할 수 없게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미국 내 스트리밍 그 비율만 봐도 팝이 1등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함을 어떤 식으로 그 미국의 그 전통과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 끌어안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골든의 수상이 그래미의 높은 벽을 뭐 무너뜨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멍을 하나 냈다 이 정도인가요? 아까 계속 그거 가지고 네. 무너뜨린 건가? 그러니까 뭐 네. 규모를 냈는데 조금 구멍만 난 건가?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눴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항상 따지잖아요. 그러면 네, 한국인은 네. 누가 상을 받았고 그렇죠. 네. 사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K-팝이 그래미에서 수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아닌 거죠. 그죠.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그래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네. 2026년 이것은 기록으로 계속 남는 거니까 네. 이후에 뭐 K-팝이 제너럴 필드를 수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역시 1위의 자리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1위의 기록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 참 그렇죠. 굉장히 네.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BTS 같은 경우도 베스트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 계속해서 노미네이트가 됐지만 아쉽게 이게 상을 받지 못했지만
노미네이트된 사례라는 최초 그렇죠. 그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인정을 의미가 받는 있었죠. 거잖아요. 예. 역시 처음, 최초 이런 것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벽이 무너지는. 무너뜨리려면 그 제너럴 필드 정도는 받아야 그렇죠. 네. 네. 배드 버니 정도가 이제 진짜 그건 벽을 무너뜨렸다. 네, 부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균열만 일으킨 건가요? 뭐 벽 사실 그래미도 이제는 네. 과거에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그 비밀위원회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본인들이 쌓아놓은 벽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또 사실 우리가 역사와 권위와 전통이 있는데 또 그렇죠. 그래도 빌리 아일리시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집단을 움직이는 건 정말 뭐 개인한테 다 13,000명한테 한 명 한 명 다 가서 어필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미네이트부터 변화가 이미 감지가 되고 있고 배드버니가 수상을 하고 케이팝 부문이 어쨌든 하나의 트로피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균열이라는 네. 게 어쨌든 스스로 좀 자정작용 뭐 장벽을 스스로 좀 벽돌 하나씩 빼고 있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쌓아놨다가 이제 하나씩 해체하자 이런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하고 싶은데 빠진 거 네. 이런 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한 게 있으세요? 뭐 그때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 일단 뭐 트리뷰트 무대는 앞서서 또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그래미가 올해가 이제 또 트레버 노아가 또 중계를 또 했는데 중계를 했죠. 아니,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네.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CBS에서 계속 중계를 했는데 그것도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방송사와 새로운 MC가 진행을 할 텐데 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네. 그래미 어워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제너럴 필드 그리고 본 방송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네. 그렇죠. 그 전에 프리미어로 또 굉장히 맞습니다. 네. 빠르게 네. 후보 읽고 수상하고 후보 읽고 수상하고 네.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흥미로운 이름들이 많아요. 저는 네. 근데 그게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상식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베스트 락 앨범 받은 턴스타일을 이제 띄워준다거나 네. 가스펠 앨범 수상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점으로 그래미가 계속해서 좀 뭔가 사람들 변화하고, 변화하고 이제 치하하고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인 부분은 조니 미첼이 네. 이제 왔는데 네. 조니 미첼을 이제 트레버 노아가 소개하자 그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음악가들이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네. 그의 네. 공을 네. 인정하고 정말 경의를 진심 어린 표하고, 존경을 네. 보내는 네. 그 광경이 저 음. 한국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통이겠죠. 네, 네. 그게 네. 권위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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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내년엔 또 새롭게 변신하는 그래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음.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K-팝 팬들의 입장에서는 또 K-팝이 또 어떤 곡이 혹시 또 네. 노미네이트가 네. 되고 또 수상에 도전할까? 네, 모르죠. 뭐 네. 블랙핑크가 이번에 내놓는 데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BTS의 아리랑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향으로 그렇죠. K-pop 데몬 헌터스처럼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가 또 나올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는 참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게 좋은 저희는 마음 졸이면서 왔습니다. 저도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막 이러면서 그래도 수상을 했으니까 네. 참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네. 그러면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골라듣는 뉴스룸 계정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다양한 공연과 예술가 이야기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커튼콜 김수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김수현 기자 이렇게 넣으면 김수현 기자회견이 나와서 네. 그래서 커튼콜 김수현으로 검색하시면 네.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커튼콜 299회 300회까지 딱 요 다음이 300회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300회를 한 해 앞둔 299회에서 김도원 음악평론가님 모시고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결산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